서재거실 예방법 한번 들려볼까요? 네, 바로 뇌 운동 영역에 영향을 주는 신체 비율을 토대로 만든 모형이 있습니다. 예. 바로 호문쿨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몸통하고 다리는 크게 그 운동 영역에 영향을 별로 안 주고요. 오히려 머리하고 입하고 손이 주로 영향을 주거든요. 네네. 손이 거의 다네요. 뇌 운동 영역에 얼마나 영향 주냐의 비율을 봤을 때는 머리가 16%, 입이 17%고 손은 무려 32%니까 손 한쪽이 머리 하나, 반대쪽이 입 하나 이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러네요. 손이 하는 일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손을 많이 사용하면 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운동시킬 수 있다. 뇌 운동 영역을 점점 더 자극을 줘서 우리가 뇌가 굳지 않게, 치매 오지 않게 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손재주 좋네, 또 말재주 좋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을 쓴다는 말이 결국 뇌, 신경, 머리 쓴다 이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여기가 다 와가지고 세수하거나 이 닦을 때만 손을 쓰라고 의사 선생님이 아, 그랬단 진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손을 너무 많이 써도 이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네. 어떻게 좀 손을 좀 쓸 수 있으면서 치매를 예방한 그런 방법은 없나요? 네, 제가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이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고무줄로 뇌 회춘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와우. 네. 자, 엄지손가락에 낀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넣은 다음에 엄지를 뺍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을 넣은 다음에 두 번째 빼고. 손가락을 빼보세요. 네. 이렇게 한 손가락씩 움직이면서 고무줄을 박영호 선생님 걸 꼬였어요. 두 번째 빼고. 손가락을 빼보세요. 네. 이렇게 한 손가락씩 움직이면서 고무줄을 네. 박영호 선생님 걸 꼬였어요. 지금부터 벌써 이제 뇌 차이가 좀 나는데요. 네,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 끼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아, 새끼로. 네. 중요한 거는 손가락으로만 손가락의 하셔야 되고요. 축으로만 다른 손이 들고 나가고. 도와주거나 진짜 자꾸 편법을 쓰시면 안 돼요. 아, 영호 선생님 안 돼.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오른손이 잘 안 된다. 네, 박유 교수님은 한번 왼손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왼손 해보세요. 왼손. 네, 왼손으로 왼손.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보시는 거예요. 네. 네. 재밌네요. 조영시 씨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생각보다는 재밌네요. 많이 떨어뜨리시는데요? 한 번 떨어뜨렸어요. 화를 내고 그랬어요. 아니야, 화가 많아도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엄지부터 엄지로 옮긴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되돌아와야죠. 네, 네, 되돌아와 보세요. 야, 이게 쉽지가 않네. 손가락에서. 계속 떨어지네요. 이거 왼손은 네. 떨어지네 자꾸. 네, 쉽지 않죠. 다시 반대로. 그래서 오른손이 쉽게 되네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또 너무 간단해서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떨까요? 네, 이제 실제로 이런 훈련들은 신경과 전문의들이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 환자들의 뇌 훈련과 또 치매를 더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코그니사이즈 운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코그니사이즈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코그니션이 뭐냐면 인지라는 말이거든요. 인지.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운동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 단어를 합친 말이 코그니사이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같이 훈련하면서 손 운동을 하면서 뇌를 같이 훈련하는 그런 인지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You could give me all that I request. And if you fancy, darling, be my guest. But I'll take less if more means having less of you. 자, 치매가 우리 일상과 얼마나 가까운 질병인지 알 수 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가 12분의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12분이면 거의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에도 한 3, 4명은 이미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더 많은 거죠, 이게? 네, 근데 안타깝게도 치매 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치매 환자 수가 대략 5천만 명 네.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약 7,500만 명, 2050년에는 무려
1억 3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유, 우리나라 인구가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치매도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예. 이제 더 이상 뭐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네. 나도 곧 닥칠 수도 있고 그래서 조바심이 나는데 겨울철에 더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예방이란 예방 오늘 저는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있으면 더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인지 기능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네. 치매를 예방할 방법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포스파티딜 세린.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쨌든 겨울이라 그런지 뭔가 하얀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그런데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하는데 뇌 건강에 좋다고는 사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어떤 거예요? 네, 포스파티딜세린은 우리 뇌 세포막에 함유된 인지질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 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뇌 세포가 외부 공격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뇌 세포막인데 포스파티딜세린은 바로 이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지질 성분입니다. 예. 아 그럼 우리 몸에 원래 있었던 성분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이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경우는 이 뇌세포를 구성하는 뇌 전체 인지질의 1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뇌세포를 보호해 줌으로써 뇌 기능이라던가 기억력 감퇴로부터 예방을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계속 만들어지면 좋은데 네. 이제 우리가 노화를 판단할 수 있는 35세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생체의 그 합성 능력이 쭉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물질로 추가로 포함이 되면 좋은 거죠. 나이가 들어서 뭐 우월한 게 찾아볼래야 없을 정도네요. 예, 예. 자 그럼 포스파티딜세린이 우리 몸에 좀 부족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 건강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인지력 감퇴를 겪게 되잖아요. 예. 저도 한때 빠릿빠릿했으나 요즘은 좀 빠릿빠릿함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40, 50대가 되면 정신적인 예리함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실 텐데 예. 예를 들어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또 중요한 서류를 읽고도 핵심을 금세 잊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이렇게 대본 외울 때 확실히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팍팍팍팍 막 입도 막 돌아가질 않는다. 보일 때도 있고. 좀 기억도 좀 덜 나고. 그렇죠. 예. 이런 이제 기억력 감퇴는요,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45세 이후로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70에서 80세가 되면 막 기억력이 좋은 청년 시대 있잖아요. 그때보다 한 50% 정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좀 무섭기도 하지만 또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노화에 따른 거거든요. 노화에 따라서 그만큼 대뇌가 좀 우리가 용적이 줄어드니까 기억력을 하는 장수 또한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